자, 실전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1번 문제 솔직히 쉬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지문만 보려고요. 자, 가 같은 경우 노원구죠. 힌트는 아파트 밀집 지역,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원구 가 표시해놨고요. 자, 나 인구 공동화 현상. 도심이죠. 종로구입니다. 특히 여기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서울의 다른 구로 이전하였다. 이게 이심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 얘는 상업 업무기능, 주거기능 함께 발달해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 강남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A는 상주 인구가 많고 유입 인구는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주거 지역의 특징이죠. 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가 A가 되는 거고, A가 가가 되는 거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도 많고 유입 인구도 많아요. 즉 주간 인구도 많고 상주 인구도 많은 강남 부도심. 자, 그리고 C는 상주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은 이제 대표적인 도심 종로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답 2번. 2번 문제. 얘는 법정동, 행정동 수를 나타낸 거래요. 가, 나는 부산, 서울 중 하나다. 요거 내가 수업 시간에 법정동, 행정동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가 부산이고 어디가 서울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딜까요? 동그라미가 구마다 상주 인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동그라미의 개수가 많고 동그라미 원의 상주 인구의 크기가 더 큰 곳이 어디입니까? 가랑 나 비교하면 나죠. 그럼 부산이랑 서울 중에 인구가 더 많고 구도 더 많이 있는 나가 서울이 되는 겁니다. 나가 서울, 가가 부산입니다. 자, 그럼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 같은 경우 B라는 동네입니다. 자, B는 법정동이랑 행정동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아요? 법정동의 수가 더 많죠. 그럼 법정동의 수가 더 많은 거 도심의 특성이라고 했었습니다. B가 도심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법정동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행정동으로 이제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 보시면은 법정동의 수와 행정동의 수를 비교하면 행정동의 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A는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서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징이에요. 특히 상주 인구가 많은 주변 지역의 특징입니다. A가 주변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서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B 볼게요. 자, B. 법정동 수 70개 되는데 행정동은 15개밖에 없네요. 얘가 도심이겠죠. C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의 수보다 행정동의 수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나는 주변 지역입니다. 자, 즉 상주 인구가 많으면요, 그만큼 동네를 쪼개야 돼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동의 수가 늘어납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틀렸죠? 2번 A는 B보다 상업지의 평균 집가가 높다. 반대로 써놨습니다. 자, 3번 B는 D보다 통근 유입 인구가 많다. 얘도 틀렸죠? 자, B, 얘 부산의 도심이고요. D는 서울의 도심이죠. 유입 인구는 서울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틀린 말. 자, 4번 D는 C보다 C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C가지라는 건 그 도시에서 약간 개발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도심 부분이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곳보다 개발 시기가 더 이르겠죠. 맞는 말입니다. 4번이 정답. 자, A씨는 각각 소속된 도시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구이다. 틀렸죠. 주변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인구 변화와 이제 그 토지 이용 비율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묶여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지도에 있는 지역부터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예요? 연천. 얘는요? 성남이죠? 이제 서울에 구가 표시되어 있네요. 어디예요? 금천구입니다. 얘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가나다라 이제 지도에 짝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변화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변화 보시면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세입니다. 계속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구가 즉 그 지역에 행정구역을 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어딜까? 도심인 중구가 되겠죠. 판단하기 어려우면 요 이제 토지 이용 비율 보세요. 가는 대지로 이제 이용되는 게 많죠. 여기 대지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데 활용되는 땅이다. 상업용 건물을 많이 쓰나봐. 그쵸? 그러면 가가 이제 도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가 어딘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보면은 농지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네. 어딜까? 네, 연천이겠죠. 자, 다의 특징은 인구가 조금 이제 증가했다가 뭐 감소하는 이런 추세인데요. 인구 추세로는 모를 것 같고 토지 이용 비율 볼게요. 여기 공장용지라는 게 눈에 띄죠. 네, 서울의 제조업이 발달한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이제 자동적으로 성남이 라가 되겠죠. 자, 성남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요, 인구가 여기 9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가파르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기 신도시, 분당, 요거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틀렸고요. 2번 다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이제 금천구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없죠. 자, 3번 가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맞죠? 도심인 중구가 다 금천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 높게 나타납니다. 자, 4번 나는 라보다 주택 비용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반대로 써놨습니다.
5번 2020년 연천은 성남보다 지역 내 대지 면적 비율이 높다. 한번 봐봐. 연천은 대지로 쓰이는 게 요거밖에 없고요. 성남은 대지로 쓰이는 게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반대로 써놨죠?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4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경제 활동별 생산액 비율과 통근 통합 인구를 나타낸 거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보니까 여기 어디죠? 화성, 여기는 서울, 여기는 고양.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경제 활동별 생산액 비율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눈에 띈다. 다 광공업이 많네. 제조업 발달 지역인 화성이 되겠죠? 화성이 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 눈에 띕니다. 서비스업의 비율이 엄청 압도적으로 높아요. 서울이 가, 고양이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가로 유입되는 인구가 엄청 많죠? 나에서 가로 유입되는 인구가 엄청 많죠? 신도시가 조성된 고향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역시나 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가, 나 다 찾았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틀렸죠? 2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역시나 틀렸고요. 3번 다는 나보다 2010년대에 신축된 주택수가 많다. 화성은 몇 개 신도시? 2기, 고향은 1기 신도시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가와 나는 행정과 경계 일부 접한다. 틀렸고 5번 화성은 서울과 통근 통합 인구 순유입이 나타난다. 인구 순유입이 뭐냐면요. 유출 인구에서 유입 인구를 빼면 되거든요. 그럼 서울에 유출되는 거 얼마야? 285명이야? 285, 100명이에요. 단위 알아서 환산해보세요. 유입되는 건 236이죠? 반대로 써놨네. 미안. 순유입이라는 건 유입에서 유출을 빼야 되지. 자, 유입은 236이고 유출은 285잖아요. 순유입이 아니죠.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음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0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순유입이 아닙니다. 순유출입니다. 정답 3번. 자, 5번 문제입니다. 얘 쉬웠죠? 예, 표시된 지역 파주이고요. 2002년, 2016년 비교해보니까 논밭이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됐네요. 자, 기억. 1기 신도시 건설될 거다. 아니에요. 파주는 2기 신도시 운정이고요. 주거지역 비율 높아졌을 거다. 그쵸? 신도시 조성됐으니까.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감소.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니은 디귿 3번. 자, 6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농가수와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 요 내륙에 표시된 거. 어딘지 모르겠죠? 촌락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여기 의성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김해죠? 얘는 네, 창원입니다. 그럼 각각 어디가 가나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띄는 게 농가수가 되게 많네요. 농가수가 되게 많고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가 보시면은요. 전체 농가에서 전업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네요. 전업 농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 어디겠어요? 촌락 지역이겠죠? 의성이 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보시면은요.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이 제일 낮게 나타나거든요. 나름대로 통근 통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겠어?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겠죠? 김해 다가 됩니다. 창원이 난인데요. 근데 선생님 창원이 도시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농가수가 많게 나타나는 거죠? 얘들아, 창원의 인구가 100만 명이야. 그러면 농가수도 인구가 많으니까 많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창원은 겸업농가 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죠. 도시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다 찾았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1번 나는 도청 소재지이다. 맞죠? 창원. 자, 2번 가는 다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아니죠. 촌락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 틀렸어. 자, 3번 가는 가보다 주택 이용 중 아파트 비율이 낮다. 얘도 반대로 이제 써놨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가가 더 많겠죠. 자, 4번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나가 가장 높다. 아니죠? 가가 가장 높겠죠. 틀렸고요. 5번 김해는 창원보다 겸업 농가가 많다. 틀렸죠? 창원은 농가 수 자체도 많고 이제 겸업 농가 비율도 이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